황금동반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따뜻한 밥 한 공기, 과연 우리에게 늘 힘을 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만 할까요? 혹시 그 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건강을 연구해온 제가 오늘 어쩌면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는 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병원의 짧은 진료 시간 동안에는 미처 다 나누지 못했을 깊이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 의사생활 50여 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걸고 우리 한국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밥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좀처럼 혈당이 잡히지 않아 속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불편한 날들이 반복되지는 않으십니까? 특히나 혼자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간편하다는 생각에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급히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밥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밥은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 활동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섭취하는 열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밥을 짓는 방식, 그리고 밥을 먹는 습관 자체가 건강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매일 먹는 이 밥 한 그릇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 여정에 빛나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건강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데 정말로 큰 밑거름이 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오신 이른을 바라보는 한 어르신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거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압은 늘 불안하게 오르내렸고 당뇨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거기에다 콜레스테롤 약까지 매일 한 주먹씩 드시고 계셨지만 건강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만 같아 절망감에 빠져 계셨죠.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퉁퉁 붓는 것은 예사였고 밤이면 잦은 소변 때문에 깊은 잠을 주무신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그저 처방해드린 약 잘 챙겨 드시고 꾸준히 운동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신 첫날 힘없는 목소리로 건네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정말이지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저는 그분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며 평소 식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드시는지, 점심과 저녁에는 주로 어떤 반찬을 드시는지, 혹시 즐겨 드시는 간식이 있으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 바로 매일 드시는 밥은 어떤 쌀로, 어떻게 지어서 드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는 그 밥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밥이란 생명의 근원이자 에너지의 핵심인데 어째서 그 밥이 어르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주범이 되었을까요? 제 의사생활 초기에는 저 역시 질병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건강이란 이미 병이 생긴 후에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고 우리 몸 스스로가 가진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그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입으로 가져가는 밥의 종류와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했던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과 같은 변화를 제 두 눈으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달고 살던 당뇨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셨고 또 어떤 분은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변비에서 해방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주관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순히 눈앞의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뿌리부터 뽑아내는 것을 제 소명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만 잠시 가라앉히는 치료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황금동 반자 시청자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 정보는 어쩌면 두꺼운 의학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삶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우리 몸을 살리는 밥 짓는 방법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 시스템 자체가 질병의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환자들이 모두 건강해져서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거대한 제약회사나 일부 병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조금은 불편한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의사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걸고 오직 환자분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공개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황금동 반자 채널을 통해 어르신들 앞에 선 이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밥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데워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편리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저 새하얀 쌀밥이 어떻게 우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밥을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밥의 소중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밥알의 구조 자체가 변형되어 소화가 더 어려워지거나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리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뜨겁게 데우는 과정에서 미량이라도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 물질이 음식에 스며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먹는 흰쌀밥은 사실상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쌀겨와 씨눈에 들어있는 귀한 영양분은 이미 다 깎여나가고 순수한 녹말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혈당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우리 몸의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되는데 특히 배와 내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쌓여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성인병의 불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드십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특정 상황에서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식습관, 그 중에서도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은 밥,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밥이야말로 수많은 만성질환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밥 짓는 방법은 우리가 먹는 밥의 혈당 지수를 현저히 낮추고 소화 흡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오히려 우리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을 대폭 늘리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그 이름처럼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인데 대장에서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들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며 심지어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살이 덜 찌고 혈당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착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이어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오늘 영상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밥을 지어야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밥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법들은 일반적인 요리책이나 단순한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저의 50년 의사생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어르신들의 밥상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밥을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어 보시는 겁니다.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양조 식초나 합성 식초가 아닌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제대로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천연 식초여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쌀 2컵을 기준으로 식초 한 작은 술, 그러니까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을 밥물에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밥의 혈당 지수가 놀랍게도 약 20에서 3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식초를 넣으면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맛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밥 아래 윤기가 돌고 약간의 풍미가 더해져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법은 쌀을 씻고 불리는 과정, 그리고 함께 넣는 건강한 친구들에 있습니다. 물론 현미나 귀리, 보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을 흰쌀과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매번 그렇게 챙겨 드시기 번거로우시다면 흰쌀을 사용하시되 밥을 짓기 최소 30분 전에는 깨끗이 씻어서 충분히 불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귀리가루 혹은 볶은 아마씨. 가루, 치아시드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가루나 씨앗류를 쌀 한 컵당 한 큰술 정도 섞어서 밥을 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밥의 질감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아마씨나 치아시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씨앗류는 통으로 넣으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밥에 천연 항염 성분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혹은 이미 다 된 밥에 강황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강황 특유의 향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양은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 후추를 아주 약간 함께 넣으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강황 외에도 밥을 지을 때 소량의 질 좋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넣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밥에 고소한 풍미를 더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이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밥을 이렇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갓 지은 뜨끈뜨끈한 밥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걱으로 잘 저어 한 김 날린 후에 상온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식히십시오. 혹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전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는 달리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 면역력을 강화하며 만성염증을 줄이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식은 밥을 드실 때는 차갑게 드셔도 좋지만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를 이용해서 살짝 데워 드시는 것이 저항성 전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프라이팬에 소량의 물과 함께 살짝 볶듯이 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칼륨이나 인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현미나 통곡물, 견과류가 섞인 잡곡밥이나 강황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되 제가 말씀드린 식초를 활용하거나 밥을 식혔다가 데우는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강황과 같은 특정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등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니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차츰차츰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같이 온갖 잡곡을 다 섞은 밥에 강황까지 듬뿍 넣어 드시다가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실 신세를 지셨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소 위장이 예민했는데
갑자기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다가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며칠을 고생하셨죠. 그러니 누구에게나 무조건 다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은 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반찬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형색색의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와 같은 쌈채소에 밥을 싸서 드시거나 시금치, 콩나물, 버섯과 같은 나물 반찬을 넉넉히 곁들이시고 두부나 계란,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살코기 등을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면서 밥으로 인한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낮추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하실 때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로 식사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밥을 드실 때는 최소한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도 잘 되고 뇌에 있는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니, 밥 한 번 먹는데 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신경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해오던 익숙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딱 3주만,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오늘 제가 황금동반자 시청자 어르신들께 알려드린 방법대로 밥을 지어 드셔보십시오. 분명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혈당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쌀통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는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 보약으로 만드는 4가지 핵심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물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넣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귀리가루나 아마씨 가루와 같은 건강한 곡물 가루를 활용하여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셋째, 강황가루와 같은 천연 항염 재료를 첨가하여 밥의 건강 효과를 한층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한 핵심,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유익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보고 금방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이 건강한 밥 짓는 방법을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아니 어쩌면 빠르면 일주일 후부터라도 분명 어르신들의 몸이 먼저 그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거워지고 낮에는 활력이 넘치며 밤에는 단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늘어만 가던 약봉지가 줄어드는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몸에 무리가 가는 어려운 운동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 집 부엌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소중한 밥상이 질병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80을 훌쩍 넘긴 저 역시 매일 아침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황금동 반자 시청자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어르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우리 몸속 혈압을 안정시키고 탁해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적의 식품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귀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기적의 밥 짓기 방법으로 밥을 직접 드셔보신 경험이나 평소 밥과 관련된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황금동 반자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